저는 지금 정부는 점령군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같은 민족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하면 분명히 안 되는데 하는 예컨대 지금 뭐 코로나 방역도 마찬가지고 에너지 정책도 마찬가지고 뭐 저기 막 빚내서 논아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어떤 정권 유지 차원에서는 많이 하지만 국가적으로는 손해가 날 짓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삼권 분립도 애매해져 버렸고 지금 거의 제 기준으로는 망가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이제 뭐 제가 그 에너지 분야니까 에너지 분야로 국한한다면 지금 깔려 있는 태양광과 풍력의 보조금은 그 발전소들이 존재하는 한 계속 줘야 되는데 그러면 다음 정권이나 그 다음 차차기 정권까지도 계속 보조금을 줘야 되는 일들을 지금 다 버려버린 상태고요. 지금 원자력 발전소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중지시켜 버리면서 지금 원전 생태계가 일감이 없어가지고 계속 붕괴되어 가고 있죠. 이것들도 회복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과 돈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정권 초기에 그 마치 UAE에다가 무슨 뇌물이라도 준 것인 양 이렇게 무슨 그 언론 플레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UAE에서 갑자기 무슨 사람이 우리나라에 오고 또 갑자기 또 대통령이 가고 뭐 이런 일들이 생겼는데 대형 사업을 했을 때 뭐 리베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상한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그거를 공개해 버릴 수도 있는 나라구나 라는 불신을 세계에다가 심어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내가 지금 어떤 사업을 해서 리베이트를 받았는데 몇 년 후에 정권이 바뀌면 그걸 공개할 수도 있는 나라구나 라는 인상을 국제사회가 줬다는 거는 대형 사업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나라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른 거죠. 지금 그 전력망 안정화라는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기 이 방에는 뭐 저보다 더 전문가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다른 분야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이 분야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할 것 같아서 어떤 뭐 좀 양해를 구하고 어떤 기초적인 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력망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발전소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전기 회로인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전기를 공급하는 사람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기를 이제 쓰는 사람들까지도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제 전력망에서 이제 수요자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수요자들이 만약에 전기 자동차를 충전한다거나 아니면 인덕션 렌즈를 킨다거나 이렇게 갑자기 만약 공장에 스위치를 킨다거나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늘어나는 수요에 딱 맞춰서 공급량을 같이 늘려주고 또 이제 수요가 줄어들면 공급량도 같이 줄여주고 하는 일들을 아주 실시간으로 해야지만 이제 전력망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기가 지금 남는 상황이냐 부족한 상황이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 우리가 220V 60Hz라 그러죠. 그러니까 60Hz가 조금 증가합니다. 60.01 이렇게 증가하면 전기가 남는구나 할 수 있고요. 만약에 59.99 이렇게 떨어지면 전기가 부족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전기가 남으면 뭔가를 줄이고 전기가 부족하면 뭔가를 뭐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공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수요가 출렁거리는 거에 따라서 공급이 맞춰주는 역할을 해온 겁니다. 근데 이제 북한 같은 나라는 공급에 맞춰서 수요를 하죠. 전기 많이 나오니까 쓰라 그러고 전기 안 나오니까 아끼라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후진국으로 가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는 나라죠. 그런데 문제는 태양광하고 풍력은 조절이 안 되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굉장히 많이 나오거나 갑자기 적게 나오거나 하는 일들이 생겨요.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걔네들이 갑자기 많이 생산을 하면 다른 분야에서 갑자기 줄여줘야 되고 걔들이 갑자기 적게 나오기 시작하면 태양광 발전 잘하다가 구름이 쓱 지나가가지고 태양광 발전이 확 줄어들면 누가
갑자기 그걸 올려줘야 돼요.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초 단위로 바뀌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걸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 배터리 같은 걸 넣고 하는데 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죠. 그래서 사실은 그 기저부하라는 얘기와 전력망 안정화는 조금 틀린 얘기입니다. 지금 질문에 올라와 있지만.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지금 제일 문제는 그 기저부하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첨두부하들을 갖다 커브하는 발전소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의 제어가 안 되는 발전소를 우리가 급전 불응 발전소라고 합니다. 급전, 전기를 공급하려는데 불응, 응하지 않는 발전소를 이제 급전 불응 설비라 그러는데 재생에너지는 다 급전 불응 설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급전 불응 설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력망을 일정하게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 전력망 차원에서 어마어마한 이제 연구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일부 전기공학과 교수님들은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프로젝트가 많이 생겨가지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원자력 발전소 요즘 뭐 좀 소디움 원자로, 나트륨 원자로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죠. 근데 그 원자력 발전소라는 것들을 맨 처음에 개발할 때 EBR1이라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게 전 세계에서 최초로 발전기가 달려있는 원자로입니다. 그 전에 있는 원자로들은 그냥 핵분열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이런 거 보는 거기 때문에 전기를 생산하는 기능은 없었고요. 발전기가 붙어서 처음으로 상업용은 아니지만 전기를 생산한 원자로가 EBR1이라는 원자력 발전소인데 지금 아이다호 내셔널 랩에 있습니다. 지금은 뭐 박물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발전소의 냉각제가 나트륨입니다. 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냉각제로 물로 쓰는 발전소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최초의 우리 과학자들이 만든 발전소로 가장 적합한 냉각제다라고 생각했었던 건 나트륨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발전소의 첫 번째 적용 대상이 핵 잠수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트륨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넌 빠져라. 그래서 이제 지금 물을 냉각제로 하는 발전소를 집중적으로 개발한 게 이제 원자력의 역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소형 모듈형 원전이 될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얘기인데 안 될 리가 없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니까. 그 잠수함용 원자력 발전소가 가장 처음으로 개발된 것들이기 때문에 고만한 사이즈의 뭐 원자로를 만드는 것이 지금 어려운 일이 아니고 원래 했었던 가장 쉬운 일이고 그것들을 확대해서 지금 이제 경수로가 온 거니까 잠수함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SMR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바지 마운트라고 그러죠. 배에다가 원자력 발전소를 탑재해가지고 어떤 지역에 전기가 필요하면 배 끌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 송전선에다 딱 연결만 하면 이제 발전하고 하는 설비들은 지금 경수로에 비하면은 더 쉬운 설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런 원자로들이 이제 러시아나 이런 데서 개발되고 있고요. 중국에서도 개발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뭐 그 돈이 많으면 이런 것도 다 하겠는데 사실 우리나라 연구비가 그렇게 풍족한 상태는 아니어서 여기까지는 아직은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거기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저는 이제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거는 지금 님비 현상 때문에 다 이제 기피하는 거 아닙니까? 원자력 발전소만 온다 그러면 다 기피를 하는 건데 이게 이 함선이라든지 잠수함 이런 거는 국제적인 규약에 따라서 아무도 이게 뭐 정박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강제할 수 없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해양 오염이 심해가지고 다 이제 그 큰 이제 선박들도 방카시유로 해서 엄청 대기 오염이 심한 상태에서 지금 뭐 수소나 LNG 선박으로 이제 그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가 지금 LNG 선박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거기다가 또 뭐 약간의 원자력 기술만 된다 그러면 어디 뭐 무슨 뭐 영덕이나 어디 뭐 다른 데 가서 뭐 이거 뭐 원자력 발전소 오지 마라, 송전탑 짓지 마라 이런 데모에 시달릴 이유도 없고 또 우리나라 조선 기술이나 모든 기술이 다 받쳐주는데 왜 그런 대로 고민을 해서
우리가 빨리 이렇게 그 좀 접근을 바꿔야 되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제일 문제, 그 에너지의 제일 문제가 서해안 쪽에 너무 많은 화력 발전소가 이제 이제 막 이렇게 밀집돼 있는 데다가 편서풍 때문에 거의 대부분 내륙 쪽으로 대기 그 가스가 대부분 이제 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백두대간에 막혀가지고 특히 이제 충주 쪽이라든지 청주 이런 데가 유독이 이제 심한 이제 대기오염 이제 그 피해 지역으로 지금 이제 급부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모든 한 큐에 해결하는 거는 원자력 발전함 이거 빨리 좀 도입을 해서 이게 저 추진을 해줬으면 이제 좋겠다는 그런 생각 바람으로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마운트는 지금 이제 우리는 그거보다 더 용량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었지만 할 수 있고요.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원자력 추진선 이거는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연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탄소 중립이랑 기후 온난화 때문에 그 선박에서의 그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그 발전 부문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한 40%, 그다음에 이제 수송 부문에서도 한 30% 정도의 그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는 그 수소를 원자력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수소를 뭐 그 저기 메탄가스 개질해서 만들면 소용이 없는 거고요. 수소를 이제 원자력으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수소 자동차를 쓴다든지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 배에다가 배를 원자력으로 추진하자, 항공모함처럼. 그래서 이제 배를 원자력 발전소 원자로를 집어넣어서 추진하자 하는 것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것도 이제 지금 탄소 중립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토픽입니다. 지금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